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관련 새 영화가 잇따라 관객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한거가 곧 개봉하고요. 가수 비가 주연한 자전차왕 엄복동도 3.1절에 맞춰 관객들을 만납니다. 챙겨보시면서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K-웨이브도 핫 이슈로 출발합니다. 가이겐레오 샘푸스르. 나는 잡힌다.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독립운동과 박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박열이 지난 16일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에서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일본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있긴 했지만 도쿄의 경우엔 전석 매진됐다고 영화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박열의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 역을 연기한 배우 최희선은 완벽한 일본어 연기로 현지 언론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제 시작이잖아.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4개 지역에서 첫 번째 돔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6일과 17일 일본 후쿠오카 야우오쿠돔에서 러브 유어셀프 재팬 에디션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도쿄돔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세라돔, 나고야돔을 거쳐 이번 공연까지 모두 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는군요. 그룹 러블리즈가 서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다음 달 아시아 투어를 시작합니다. 러블리즈는 3월 17일 싱가포르, 24일 홍콩, 31일에는 타이완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2014년 캔디 젤리 러브로 데뷔한 러블리즈는 아춤, 지금 우리, 종소리 등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그래 또 주저앉을 수밖에 넌 아직 이 사랑과 그대의 fire up, fire up, fire, just to let fire,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just to let fire, 궁금하죠 why, used to let fire, fire. 괜찮아요? 갔다 갑시오. He knows it's your birthday. Pretty much the entire school knows. These are signs of major trauma. You should be dead. Who I am. 적당히 내가 좀 기대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 뭔데 니?
나이 들수록 더욱 중후한 멋을 뽐내는 배우 이정재가 요즘 가장 핫한 배우 박정민과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사바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쉬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 감독님이 전 작품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셨어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그 관객의 한 명으로서 와, 이 영화도 참 재밌겠다. 굉장히 색깔이 뚜렷한 그런 영화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로 하게 됐습니다. 좀 하지 않았었던 것 중에서 찾게 되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선호하는 거죠. 예. 다른 시나리오들 중에서도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물의 시나리오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탁 끌렸었던 것 같아요. 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 읽고 나서 그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그 힘이 좀 강력했고요. 그리고 정재 선배님께서 이미 출연을 결심하신 상태였고 제가 재밌게 봤던 검은 사제들을 만드신 장재영 감독님의 영화니까 뭐 어떻게든 이거는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영화여서 하게 됐습니다. 누구야 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6.25 때 얘기, 뭐 일제 강점기 때 얘기, 뭐 하다못해 뭐 신과 함께 연나 뭐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시대극이 아닌 현대극이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사 톤이라든가 이 몸동작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조금 어색하다가 그러면서 좀 더 재미와 또 이 영화의 아주 특징적인 그 장르성에 맞춰서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어떤 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리허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었던 겨울이었어서 뭐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 뭐 항상 이제 추운 그 날씨를 이제 기록을 하는 대로 이제 유명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추웠었던 날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날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는 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촬영할 때는 이제 스태프분들도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너무 추우면 입도 얼고 막 이래서 대사도 잘 안 될 정도로 추울 때가 꽤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싸늘하고요. 실제로 찍을 때도 굉장히 추웠고 다양한 어떤 뭐 감정 변화들도 있어서 좀 주변에서 힘들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찍을 때는 정말 가고 싶은 현장이었었어요. 현장에 가면 그 씬들의 만듦새를 보면서 많이 놀랬었고 옆에 있는 연출부 친구들한테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나 지금 되게 영화 찍고 있는 기분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정말 열광했던 장르의 영화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게 신나기도 했었고 도리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힐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되게 신나게 찍었던 영화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주얼이라든가 내용면에서 여타 나왔었던 미스터리 스릴러물하고는 확연하게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관이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인가라고 이제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무게감은 있지만은 그닥 그렇게 뭐 어렵고 복잡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체죠.
하지만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미장센, 즉 시각적인 장치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기존의 한국 영화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독보적인 시각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감독과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답니다. 이번 주 한국 영화 걸작선에서는 이 작품의 대표적인 명장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영화의 초반부, 낙엽이 뒹구는 거리, 비지스의 노래 홀리데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고 카메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비춥니다.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유려한 화면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서정적인 느낌이 뿜어져 나오지만 사실 킬러 장성민이 한 남자를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킬러가 비를 뚫고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가고 우산을 쪼개며 살인이 벌어집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단박에 보여주는 그 유명한 40계단 살인씬입니다. 이명세 감독은 기존 범죄 영화의 관성적인 액션 장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영상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 전개가 아닌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장면을 창조해냄으로써 살인 장면의 비정함을 역설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장면의 예술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숱한 명장면을 남겼는데요. 안성기와 박중훈이 빗속에서 처절한 결투를 펼치는 이 장면도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죠. 특히 두 배우의 주먹이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강타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 매트릭스가 따라할 정도로 대단히 독특한 미학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자신만의 탐미적 스타일을 고집스럽게 추구한 이명세 감독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세기 말에 출연한 이 영화는 21세기 한국 영화에 새로운 기운이 도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의 평균 수익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신과 함께 인과 연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성적을 낸 건데요. 그만큼 한국 영화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1,000만 관객 두 편보다는 500만 정도의 중박 흥행작이 더 많아지는 게 영화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